안녕하십니까 더병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직업상담 실무론의 기본 골격서인 슈퍼노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교재 위치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127페이지 챕터 7에 해당되고요. 제목은 상담의 목표 설정 및 의사결정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직업 상담과 목표 설정의 의의 또는 의미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통으로 2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차 객관식 문제에서도 참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 지향하는 바의 목적 이렇게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의 뜻, 그 다음에 또 목표는 상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목표는 변화되고 수정될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한번 정해진 목표가 영원히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상담 그 자체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얼마든지 어떤 투입되는 여건이나 요건 또는 환경 같은 것, 또는 또 내담자가 상담하면서 밝혀지는 내담자에게 알지 못했던 초기 상담에 발견하지 못했던 내담자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상담 전체의 어떤 방향이나 목표를 바꿔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그때는 또 유연성 있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목표 설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목표 설정의 유형 및 특성. 이건 역시도 2차에서 잘 다루는 문제고 역시 1차에서도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상담의 방향을 제공하고 상담의 어떤 전략 선택 및 개입에 대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또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제공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어줘야 되죠. 목표가 있어야 내가 한 상담의 어떤 효과성에 대한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내담자가 왔을 때 내담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상담을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봤을 때 과연 내가 상담을 잘 했는지 어쨌는지 그 기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상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담의 방향도 정해주고 또 그 상담을 이끌어갈 주요한 상담 기법을 선정하는 데 기준도 되지만, 내가 한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상담을 잘했는지 또는 미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목표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시 유의사항. 자, 이 부분의 문제는 말이죠, 참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은 똑같은 건데 산업인공단에서 출제할 때 이 문제를 내는 지문의 내용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이론으로 상담의 목표를 설정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 이렇게 문제를 묻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담자 목표 설정 시 유의사항, 이것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담의 목표, 해당 어떤 특정한 상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상담의 목표나 그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가 그 상담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사실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세 번째 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또 상담의 목표 설정식도 있지만 또 상담 그 자체죠. 상담의 목표 내지는 어떤 그 상담의 목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목표의 특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의 특징을 한번 써보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결국은 같은 답을 원하지만 지문의 내용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지문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크게 두지 마시고, 결국에는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떤 유의사항이 뭐며 또 상담의 목표 설정 시에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첫째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되며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1차 객관식 시험에는 가끔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상담 목표 설정 시 유의사항의 거리가 먼 것은 해서 세 번째 나오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렇게 해서 답이 몇 번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목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달성하는 데까지 가기 위한 상담자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상담자가 목표가 인지적 명확성에 대한 결핍까지도
이것을 회복시켜줘야 될 그런 상담까지가 됐을 때 과연 상담자가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회복시킬 만큼의 능력을 갖춘 상담 전문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것이 이제 안 됐을 때는 그 앞전까지만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까지만 하고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급 상담자에게 위임한다든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5번째가 하부 내용까지 상세히 수립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담 목표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큰 타이틀 위주로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큰 타이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하부에 있는 내용도 좀 상세하게 상담 목표를 잡아가는 것. 우리가 보통 구조화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째가 대안 개발 또 진로 의사 결정의 문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직업 상담이든 일반 상담이든 결국에는 상담의 목표가 뭐냐, 상담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노멀하게 또 결코 틀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뭐냐면 내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 상담 역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러려면 의사결정을 하려면 우리는 대안을 개발해야겠죠. 그래서 그 대안을 개발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재밌는 게 하나가 이거였었습니다. 대안 선택 단계에서 내담자가 달성해야 할 과제 4가지가 뭐냐 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특정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대안 선택하는 단계에서 상담자가 생각하고 또는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 우리가 과거에 직업 상담사 처음에 자격증 만들 때 만들었던 여러 교재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 밑에 걸 읽어볼게요. 제일 12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제가 읽어봅니다. 직업 대안의 선택은 직업 상담 단계에서 전환점으로 이해된다.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한 장 넘기시고 다수의 선택된 직업들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내담자가 달성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대안 선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내담자가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담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담자가 해야 될 과제 4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추스려 보면, 첫 번째가 한 가지 선택을 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왜냐하면 뭐 상담을 끝냈는데 2가지의 어떤 선택안을 가지고 끝났다. 그럼 이것도 완전 종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의 선택을 하도록 준비하고 직업들을 평가하기, 그러니까 내가 대안으로 개발한 몇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고, 그 다음 직업들 가운데 한 가지를 결국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선택 조건의 이력이라고 해서 내 선택 조건에 맞는 나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나의 조건들을 이렇게 맞춰보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거 뭐 그런 거 사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험에 입각한 또 시험에 적합한 답안만 작성하면 된다라고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지금 저 교재에 있는 내용처럼 이 4가지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그냥 암기해 주실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이번에 요스트의 직업 선택을 위한 직업 평가 연습입니다. 요스트라는 학자가 1989년도에 직업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뭐 대안을 개발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뭐 문장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활동지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직업 선택을 도와주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 상담사 2급 2차에서 요스트가 말하는 이 5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5개의 어떤 제목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원하는 성과 연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직업 선택도 좋고 뭐 학과 선택도 좋다고 칩시다. 그럼 예를 들면 뭐 학과 선택 같은 거 좀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면 내가 경영학과를 갈까 아니면은 이런 뭐 사회학과를 갈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 예를 들면은 사회학과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었고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뭐 돈을 잘 번다? 이런 건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러나 경영학과는 내가 굳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취업을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경제적 수단을 획득하는 성과는 높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만족도는 사회학과가 높은데 경제적인 어떤 수단을 획득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데는 경영학과가 높고, 그러니까 각각의 학과가 가지고 있는 성과를 내가 나열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종합 점수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예를 들면 뭐 선반 밀링 쪽으로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과 용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택을 놔뒀을 때 선반 기능공으로 했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용접 기술공으로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또 뭐 어떤 연봉이라든가 뭐 작업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서 어느 쪽이 성과가 높은가를 보고서 평가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찬반 연습이 있습니다. 찬반 연습은 예를 들면 뭐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이 직업과 이 직업 있는 사이에 어떤 부모님의 어떤 찬반 또는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 뭐 이런 분들한테 물어봄으로 해서 또는 동료 이런 분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연습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제 아주 수량적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뭐 연봉을 따로 비교해 본다든가 출퇴근 거리라든가 자기 개발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나은 부분을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 추적 연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연습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아직까지 이 각각의 5가지에 대한 활동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 이런 부분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 제목만 5가지 알아도 충분히 2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의사결정 시 우유부단함의 일반적인 이유라고 해서 우리가 대안을 다 개발했습니다. 대안을 개발하고 또는 뭐 대안 중에서도 하나를 탁 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다라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7가지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업 상담 장면에서 예를 들면 우유부단한 내용.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 내용이 생기느냐면은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이 살롱몬이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실패에 대한 공포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직업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지만 혹시라도 이 직업이 또 실패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막판까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 다음 또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뭐 내 배우자가 좀 실망하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이 실망하지 않을까. 왜 가끔 못난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내가 말이죠 등골 희게 해가지고 산세대학을 공부시키고 졸업을 시켜놨더니 고작 취업한다는 게 이런 거냐, 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얘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미 있는 주요한 타인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쭈삣쭈삣 결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성급한 결정 내리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결정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고통스러워서 빨리 결정 내려버리는 거죠. 생각 없이. 이게 결정 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나중에 뭐예요? 그게 또 동태가 나죠. 그러니까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완벽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유부단함에 대한 강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막 이게 좀 즐긴다라는 그런 거죠. 즐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친구가 그래요. 옛날에 참 장가를 늦게 갔는데, 야 너는 그 명절날 그 부모님들이 장가 가라 결혼해라 이런 얘기하면 지겹지도 않냐, 좀 뭐랄까 좀 귀찮지 않냐, 좀 성가시지 않냐. 그래서 뭐 명절 때 뭐 따로 여행을 간다든가 가족들로부터 좀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한다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대요. 그래야 자기한테 관심이 계속 쏟아지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장가를 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 자기한테 관심도 안 줄 거라는 거죠.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그러니까 장가 안 가고 버티면 명절 때마다 자기 걱정해주고 자기 일신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좋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유부단한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즐기는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재다능이에요. 너무 재주 많아서 우리 과거에 이런 말 있죠. 뭐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굶어 죽는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을 못하는 경우. 그 다음 좋은 직업들의 부재. 뭐 최근에 우리 뭐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직업 결정을 하기가 힘든 이유 하나가 또 이런 게 아닐까. 좋은 직업들의 부재. 우리가 디센트 잡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직업 상담하다 보면 혹시 이런 단어를 접하게 될 겁니다. 디센트 잡인데 뭐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뭐 가볼 만한 직장, 한 번쯤은 다녀볼 만한 직장 이런 거죠. 뭐 사대보험 되고 뭐 특별하게 어떤 고용 안정에 어떤 어려움 없이 특별한 대가 없으면은 계속적으로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본인이 잘할 수 있거나 또는 본인의 어떤 전공과 일치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배웠던 내용 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안에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디센트 잡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디센트 잡이 없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유부단한 어떤 그런 원인들이 뭐냐. 뭐 몇 가지 써봐라. 그랬을 때 이 살로만의 7가지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쓰는 그런 재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의 대안개발 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직업정보 수집의 4단계 이렇게 해도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대안개발 4단계 또는 뭐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의 4단계를 써보라. 이렇게 되면 직업 분류 제시하기, 대안 만들기, 목록 줄이기, 그 다음에 직업정보 수집하기라고 해서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그 과정까지의 4단계를 한번 써보라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1차 시험에는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대안개발이라고 하는 또 파트에서 주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7번이 또 중요합니다. 7번이 충분히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담자가 수집한 대안 목록의 직업들이 실현 불가능할 때의 상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조금 전에 위에 6번에서 말했던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대안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건 해놨더니 보니까 이런 대안 목록에 있는 직업들이 현실적으로는 실현하기가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또 추가적인 행동이나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대안 직업 대다수가 부적절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라고 해서 그냥 뭐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건 실현 불가능하다. 내 역량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조건으로는 도저히 이 직업을 내가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최종 의사결정은 내담자가 해야 함을 확실히 함으로 해서 피할 수 없도록 하고요. 결국엔 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상담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계세요. 이런 경우에 상담자가 물론 강화적인 측면에서 용기를 주는 측면에서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주 이성적인 것만 작용해야 되는 최종적인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저스가 말하는 일치성과 진실성에 입각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어떻다 저렇다 의견은 주지만 그러나 역시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선생님이 내담자분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명쾌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나 논리에서 추출한 것에 대해서만 대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죠.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랬죠. 이성이 작동되는 그런 순간이다. 라고 해서 어떤 그야말로 팩트 위주의 검증된 내용 위주로 그것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하다 보면 이런 실현 불가능한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실망도 하기도 하고 또 상담 그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느끼는 내담자가 그러한 원인이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일수록 조금 더 냉정하게 대안에 대한 부분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상담자의 확고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6개 생각하는 모자예요. 이거는 에드워드 보노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뭐 직업 상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영이나
또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회의 체계가 너무 이렇게 회의 진행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너무 루즈하게 또는 지루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의사결정도 늦고 그야말로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어떤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어떤 순서가 없거나 중구난방의 얘기만 자꾸만 쏟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시간만 길어지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정말로 6개의 모자를 준비합니다. 그 6개의 모자는 색깔이 있는 거예요. 색깔이 있어서 정말 그 파란색 모자가 회의를 주관하면서 처음에는 흰 모자를 쓰시오. 그래가지고 정말 회의하는 사람들한테 다 흰 모자를 다 쓰게 해요. 흰 모자를 쓰면 이 흰 모자를 쓰고 있는 동안만큼은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얘기만 해야 되냐? 확인된 팩트, 확인된 사실, 객관적 사실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것만 얘기해야 돼요. 다른 뭐 이런 어디서 들은 얘기라든가 확인 안 된 이런 얘기를 이 시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년도 뭐 영업 실적이라든가 또는 뭐 지금 이번 우리 상담에서 해야 될 내담자들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상담 건수, 목표치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 직업 상담사분들이 많이 취업하시는 곳이 치승패 취업 성공 패키지 담당 상담사로 많이 취업을 하시는데 예를 그게 다 목표치가 있어요. 그 이제 고용센터에서 이렇게 주는 연간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예를 들면 나한테 온 목표가 뭐 200명이다. 그러면 그 200명에 대한 숫자 이런 것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그 흰 모자를 벗고 난 다음에 이제 빨간 모자를 쓰라 그래요. 그럼 다 빨간 모자 씁니다. 그럼 빨간 모자 쓴 상태에서는 뭘 하느냐? 조금 전에 말했던 것도 팩트, 숫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에게 지금 목표가 200명인데 너무 많다든지 좀 힘들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체는 결국은 조금은 감정적인 느낌의 내용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초록 모자, 노란 모자, 금중 모자까지 계속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극복하는 아이디어를 내보라 얘기하고 또 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적인 것,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게 하고 또 금은 모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희망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또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금은 모자 썼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를 썼을 때 해야 될 얘기가 있고 모자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파란 모자가 탁 제지라는 거죠. 지금 김 이사님, 뭐 지금은 노란 모자 쓰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은 검은 모자 썼을 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라고 발언을 중지시켜서 회의할 때 어떤 집중도 있게 회의를 하게 하고 결국은 아이디어를 제대로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개 식스 싱킹햇이라고 하는 이론은 그러한 어떤 방법은 회의를 촉진하고 의사결정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회의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자 색깔별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청소년들의 진로나 직업 선택 시 의사결정을 미루는 유형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아주 오픈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응답자 또 뭐 가르치는 사람마다 또는 수험생마다 다양한 얘기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뭐 우리가 시점으로 빵점 받는 답안지는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을 상담하다 보니까 청소년이 뭐 진학이나 진로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 우유부단하거나 의사결정을 미루는 중에 이런 유형이 있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더라. 내 스스로 그걸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교과서적인 답변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우유부단형과 그 다음 장님 계시면 무결단형 이 2가지를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자의 어떤 문제, 어떤 그 출제를 하면서 요구했던 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유부단형, 그래서 무결단형이 하고서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문제 유형 2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더 구체적이면서 더 좋은 답은 바로 130페이지에 나오는 제가 그 박스 안에 넣은 내용이 있죠, 그죠? 이게 훨씬 더 좋은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존 수험생에는 뭐 우유부단, 뭐 무결단형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 박스 안에 넣는 거 있죠. 청소년의 진로 결정, 의사 결정, 또 직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이유. 다시 말해서 우유부단하거나 또는 결정을 미루게 되는 그러한 청소년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알지 못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고, 그 다음 또 직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거나 또는 뭐 단순히 선호도만 높고 자기의 어떤 흥미나 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모와의 의견차.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부모 위주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진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이 생겨서 미루는 경우. 그 다음 또 입시 위주의 진로 주도. 뭐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입시 문제라는 게 꼭 우리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문제라고 하지만 뭐 일본도 있고요, 프랑스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학 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높은 인문적 지식과 또는 전문가가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문대학, 또 그렇지 못한 대학,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다 존재해요. 이제 우리가 조금 유난스럽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유난스러운데, 어쨌든 이런 입시 위주의 어떤 진로, 진학 지도가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고, 직업, 뭐 4, 5년 뒤에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일단은 뭐 수준 있는 대학, 수준 있는 과, 또 취업이 잘 되는 과, 이런 쪽으로 진학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좀 왜곡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에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인데,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과 학과를 선택하는 부분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어떤 진로 결정에 의사결정하는 것이 미루어지거나 우유부단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5가지가 된다. 아주 좋은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써주시고, 한 번 나왔더라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재차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시간에 또 준비했던 내용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